안녕하세요. 오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시장 자체가 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스콧 베센트가 이제 일요일에 높은 유가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싸움하겠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 미트 프레스에서 나와서 물가는 결국 떨어질 것이다. 안보 없이는 번영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안보 없이는 변명도 없다. 즉 말해서 싸움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한 그런 트럼프의 조치를 옹호했고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섬을 갖다가 점령하느냐 마느냐 그에 따라서 해병대를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이 전쟁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고 있고 재무부 장관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긴장을 더 고조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서 에너지 가격을 낮춘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끝내는 것뿐인데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장기간 또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베센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기간은 길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재개방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동맹국들이 수주 간의 계획 끝에 대응책을 조율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을 존립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작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도와줄지 그거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 대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란과 헤즈볼라의 전투는 몇 주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말이면 4주 그 다음에 또 6주 정도 된다 끝난다 이야기했으니까 4월 15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더 지금 이제 전투가 지속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갈등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연계된 미국 정부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과 군사기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트럼프는 토요일에 이란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내에 재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 공격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강대강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채의 안전자산의 지위가 그 시음대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말해서 인플레이션 높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해당 지불금의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높으니까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매력 상실 가능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투자자를 요구한다. 그것이 채권 수익률을 크게 하는 이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추세는 주식 매도세와 함께 채권의 가격을 하락시킨다. 채권의 가격을 하락한다는 말은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정학적 충격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국채로 몰리면서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다르다. 즉 이번 충격은 수요 붕괴가 아니고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다. 즉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는 거죠. 이럴 때는 채권이 안정장치가 되지 못한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은 금리가 뛰겠죠. 금리가 뛴다는 말은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채권을 안 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채권의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낮은 기업 가치평가 또는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를 통해서 주식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동 지역의 군사행동의 이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채권과 주식의 수익률의 양의 관계가 계속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주가도 하락되고 있고 지금 채권의 가격도 하락이 된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이게 하루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디 야네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10에서 15% 정도의 시장의 조정 자체가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이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준의 크리스 월레 이사도 금리 예전망에 대해서는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관망이 필요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강세론자인 톰리 입장에서는 시장은 하반기에 이란 위기보다는 기회에 더 집중이 된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집 관점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도이치뱅크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1939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오폴리티컬 있죠. 지정학적 사건이 어떻게 일단 형성됐을 때 샌표빅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지금 이제 빠지고 있다는 말씀 6에서 한 8% 정도 마이너스 폭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정도의 지금 하락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3주라든지 그 정도 시간 후에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75% 정도 확률이고 여기는 25% 정도
확률이고 아무래도 미디언값만 보면 되겠죠. 이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3주 후에는 이 정도 빠졌던 것이 거의 다가 다 지금 회복되면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도 현재 물수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파란선 이쪽엔 트럼프의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40%될 때, 그 다음에 여기도 39% 지금 되고 있죠. 40%가 될 때가 주가가 바닥이 됐다는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바닥이 됐을 때가 지지율이 거의 한 42%가 됐을 때, 자, 그럴 때가 거의다가 바닥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정도가 됐을 때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면 요건 오일하고 지금 리세션 있죠.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걸프만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하얀 선 있죠. 정말 아주 회색선 이렇게 리세션이 왔는데 자,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란 전쟁이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것들의 하얀 선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즉 리세션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셀가스라든지 이런 혁명이 통해서 미국에서 석유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럴 때는 석유 생산이 없으니까 여기만 목매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올해 리세션 올 확률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칼지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박 사이트에서는 한 36.9%, 한 37%를 예상하고 있는데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37%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의 추세는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이거는 90년대 걸프 전쟁 때입니다. 그때 오일 가격 자체가 한 주 동안에 12.8% 뛰었을 때는 한 주 동안 S&P 500은 마이너스 3.3% 하락을 했고 한 달 동안 21.9% 올라갔을 때는 한 8.2%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한 달 동안에 지금 한 주 동안에 지금 21.5%가 유가가 뛰었을 때 1.7% 도리어 주가는 뛰었고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21.8%가 올라갔을 때 비슷했죠. 자, 그때 도리어 일단 주가는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미디언 값이 아무래도 이런저런 올라갈 때는 주가는 더 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것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려간 거고 이런 것들은 계속 주가가 가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다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서 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가운데서 주가가 좀 내려오는 가운데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주가가 달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 있죠. 개인들의 지금 투자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개인들 투자가 가장 많을 때가 역시나 상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 일단 8.1%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평균보다도 더 밑에 있는 가운데 있죠. 그만큼 개인 투자들이 지금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때까지 아무도 상상 못했던 2010년도에 이제 페드의 금리가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확률이 18%나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만큼 금리를 인상해야 될 만큼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즉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금리를 낮추는 것이 트럼프의 목표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이반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몇 주 안에 게임이 끝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인데 유가 자체가 6%를 갖다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하게 돌파되고 있다. 직전 고점까지 가려는 입장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하면서 그 봉쇄를 풀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해병대도 보내고 있고 지금 섬을 점령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가 지금 유가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걸 내리지 못하면은 트럼프는 게임이 끝난다. 그때 여기다가 전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먹힌다는 거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4월 15일까지 계속해서 들고 가냐. 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은 출구 전략이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15입니다. 즉 말해서 극도로 공포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왔을 때 그리드나 아니면은 익스트림 그리드 왔을 때는 아이고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사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니까 못 사죠. 그러니까 공포에 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좀 내려갔으면 담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 있으면은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안 됐으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게 가면 영원히 여기 머물리느냐. 자, 그런 게 아니죠. 또 이 받침대가 돌아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땐 이럴 때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부터는 정신을 잘 차리시고 주가가 많이 빠진다든지 조금 더 하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조금씩은 담는다든지
될지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시나리오를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들이 두려워할 때가 자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지금 다 암울하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전쟁을 계속하겠다, 끝내겠다, 완전히 이제 불타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가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매수의 관점으로서 생각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시아 시장 보게 되면 재팬하고 코리아의 지금 이제 수탁 자체가 많이 프런지되고 있습니다. 하락되고 있죠. 지금 이제 한국 같은 6% 이상이 하락되고 있다. 니케이 225는 4% 정도 하락되고 있는데, 자, 트럼프와 이란에 지금 이제 새로운 위협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퓨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프리마켓에서 다우가 0.37, S&P 0.51, 나스닥이 0.63으로 하락되고 있고, 고울값은 계속 뛰고 있고, 10년물 금리도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브렌트유 보게 되면 지금 3.81% 상승한 113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크루드 오일 역시도 100달러를 돌파되고 있다. 쉽게 내려오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극적인 타입이 없는 한, 그래서 몇 주 정도는 더 갈 수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6,500대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라인대를 지키지 못하면은 주가는 좀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것이 6,160대, 6,200대 부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적어도 지금 모습에서 한 12% 정도 조정받는다면 조정받고 그때부터는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도 자, 제가 사는 플로리다에도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달러 값이 지금 이제 유가가 4달러, 가스 값이 4달러 넘어가고 있죠.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있죠. 트럼프가 지금 뭐 하냐는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다 공화당인데 지금 보통 보면 2불 뭐 50전 이렇게 했던 것이 4불 때까지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열이 받죠. 이것들은 자기들 세금입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그냥 나가버린 돈이니까 자, 가만히 있던 돈이 갑자기 1불 50전이 뛰어버려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열이 받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트럼프가 과연 이걸 다 무시하고 사람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란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란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유가는 계속해서 뛰어가지고 뭐 10불까지 5불까지 갈 때까지 나올 것이냐. 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출구 전략을 하면서 내려올 건데 자, 그거 자체가 뭐 2주 길어봤자 2주 3주 안에서 끝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상을 갖고 갔을 때는 유가 자체가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빠질 때가 좀 바닥의 관점에서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다가는 트럼프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데 그걸 갖다가 방관할 트럼프가 아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떨어지면서 적어도 2주 아니면 길어봤자 3주 안에 일단 전쟁이 끝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런 시나리오 안에서 일단 우리가 지금 주식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